자,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를 위해서 저는 300권 넘는 책을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소설을 읽고, 어떨 때는 그 소설을 읽고 분해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인도 친구들 읽었을 때 지금 인도 내에서는 그러한 소설에 적힌 내용이 지금도, 오늘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카스트 제도 궁금한 게 참 많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한 줄로 정리하자면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던 제도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한 왕따 제도라, 그죠? 우리가 왕따 제도, 이지메 이런 게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이건 인도에서는 벌써 몇천 년부터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분업화가 잘 되어 있는 아주 뛰어난 사회 제도입니다라고 공부를 했죠, 어릴 때. 거기에 보통 보면은 브라만 제사장급, 크샤트리아, 무사계급, 바이샤 상인계급, 그리고 수드라 노예계급 요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인도에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4계급에 들어가지 못한 채 불가촉 천민과 그리고 원시 부족 사는 사람이 3억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계급 사회는 4개가 아닙니다. 밑에 더 수없이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왕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바로는 색입니다. 색이란 뜻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드라비다 흑인들이 이제 인도 민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인이 왔죠. 색으로 구분입니다. 인도에서는 하얀색일수록 대접받습니다. 검은색일수록 대접 못 받습니다. 그래서 꽃 보실 때 꼭 우리 선크림 꼭 바르시고 얼굴 가리시고 치셔야 됩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얼굴이 검으신 분들은 대접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자띠 분업화입니다. 자띠 분업화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인도는 농민이 지금 농사만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발사 이발만 해야 되고, 그리고 토기 만든 토기 만들어야 되고, 동물자 동물만 잡아야 되고, 이제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냐 하면은 뻥튀기 하는 집에 태어나면은 평생 그 집안 사람은 뻥튀기만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분업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라더리는 뭐냐면 비라더리는 길드 같은 겁니다. 이 동네 토기장이 저 동네 토기장이 각 동네 토기장이들이 모여서 다 토기장이 전체가 모여 토기장이 비라더리가 있습니다. 이 4개가 모여서 철저한 왕따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반짜여트가 뭐냐면 반치가 인도에 오리는 5입니다. 반짜여트 5명이 모이면 화백 제도처럼 그 동네의 법입니다. 자, 이 4가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 제가 소설 속에 읽었던 이야기를 조금은 이제 좀 바꿔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 동네에 이제 13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네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40 넘은 브라만이 동네 어귀에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동네 어른 5명 반짜여때 가서 토기장의 집 식구들은 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으니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반짜여트 어른들 결정이 뭐냐면 이 동네에 쌀내라 뭐내라 하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근데 반짜여트가 대부분 누구일까요? 브라만 아니면 무사, 크샤트리아가 됩니다. 즉 사고를 친 40대 브라만,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13살의 토기장이, 쉽게 말해서 불가촉 천민 소녀입니다. 결론은 뭐로 날까요? 이 브라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소녀가 잘못해서 이런 불륜한 일이 일어났으니 너네가 이 동네에 쌀 2가마니 내고 용서를 받아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쌀 가만 2가마 못 내겠다 딱 하는 순간 단절입니다. 단절은 뭐냐면 이 토기장에는 더 이상 쌀도 살 수 없고 기름도 살 수 없고 옷도 빨 수 없고 머리도 못 깎습니다. 왜? 왕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 동네로 가면 되지요? 딴 동네 갈 동안 토기장의 비라들이 온 동네에 연락을 합니다. 얘들 지금 우리 동네에서 왕따 다닐 때 받아주면 너도 왕따 다니니까 조심해. 그러면 어떡할까요? 각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자기 동네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쌀 2가마니 내고 용서를 받고 그냥 그 동네에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색깔과 자띠와 반짜여트 비라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는 조직 속에 4.3%의 브라만이 철저하게 관리했던 이제 왕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왕따 제도 뒤에 그 다음에 4.3% 브라만 통제는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브라만들은 기일을 통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일, 약혼일 전부 다 브라만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결혼을 절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3살짜리 토기장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13살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인도에서 딸이 초경을 하기 전에 시집 보내지 않으면 그 집이 불경해집니다. 불경해지고 또다시 왕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버지는 브라만 집에 찾아가서 우리 딸이 관연해서 약혼날 잡아야 되는구나. 우리 집 마당이 좀 더럽네? 하면 연락에 충서합니다. 우리 소들이 배고픔 같은데 가면 데려가서 풀을 막 베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그 겨울에 뗄모 누가 그거 해주냐고 하면 또 뭐죠? 그 나무 패는 거 뭐죠? 한국말이 안 되네요. 그 막 패서 일을 다 시킵니다. 그 모든 일을 하고 났을 때 브라만이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 그러면 가볼까 할 동안 이 불가촉천민 토기쟁이 집에서는 이 보시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과일하고 기름하고 뭐 이런 거 쌀하고 드려야 되는데 불가촉천민이 대인 거는 절대 브라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서 오만 일 다 하고 있을 동안 와이프는 중간쯤 되는 바이샤쯤 되는 아주머니 모시고 가서 가게 가서 쌀 사고 기름 사고 다 사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서 브라만이 중요한 경제 내용을 정리해서 약혼날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브라만은 기일을 가지면서 전체 동네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색깔, 자띠, 반짝이들, 비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층민들이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이 고단이라는 고가 소고 단은 바치답니다. 이 고단 소설을 읽고 우리 석사 과정실 모든 학생은 펑펑 울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렇지만 농부여서 소를 갖고 싶었고 그러던 중에 딸을 이제 13살 된 딸을 또 40대 넘은 이제 브라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하지만 시집 보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딸을 팔아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딸 판 게 아니라 딸을 시집 보낸 게 되기 위해서 떼약 뺏쳐서 연락이 일을 합니다. 돈을 모으다가 결국은 이제 열사병에 걸립니다. 열사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 됐을 때 브라만이 와서 고단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단이라는 건 뭐냐면 인도에서 사람이 죽으면 황천을 걷고 황천을 걷을 때 소꼬리를 잡고 걷습니다. 그 소가 어디서 나오냐? 죽을 때 소 한 마리를 브라만에게 바치면 됩니다. 그러면 가난해서 소가 없다. 전 재산 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브라만들은 이러한 조직 체계 속에서 기기를 관리하면서 노동 착취 플러스 그 다음에 재산 착취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스 제도 다시 말해 4.3%의 브라만들이 95.7%의 사람들을 관리했던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카스트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카스트 제도. 이제 철저한 의식화, 난 인간이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쏘면 안 돼. 이거는 제가 직접 겪었던 글입니다. 제가 이제 힌디 문화 석사 과정을 네루대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갔는데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브라만하고 좀 상류층에도 같이 지내는데 걔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누구하고 친해졌냐 하면 이제 불가족 천민 그리고 원시 부족 5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원시 부족 불가족이 22.5%입니다. 그 TO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걔들은 TO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애들은 쉽게 말해서 뭐 320점 만점에 300점 맞아 들어온 거고 얘들은 200점 맞아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데 외국 사람은 교육이 뭔지 아세요? 물렉처. 물렉처가 뭐가 동격인지 아세요? 원시 부족하고 불가천민 동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걔들하고 공부하고 이래 지내다가 하루는 이 친구 5명을 데리고 바산트 베알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에 갔습니다.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딱 가는데 이 5명이 놀래가지고 놀란 토끼는 내가 절대 못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죽어도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아이스크림 5개를 사서 나무 그늘에 숨어서 이렇게 같이 먹을 때 호랑이 눈을 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데 오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골에서 하층민이 가면 안 되는 상층민의 구역에 넘어가면 빨갑이 끼고 노스에 태서 동네 한 바퀴 돌립니다. 우리 같은 멍석패기 하듯이 하층민 사람들은 이제 넘지 못해야 될 선, 오염 음식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공부하러 올라왔지만 아직 시골에 있었던 그 때를 못 벗었기 때문에 저랑 아이스크림집을 못 따라오는 모습을 보서 지금은 전부 다 교수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몰두고 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즉 또 문화도 좀 많이 바뀐 경향이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 보이지 않는 자연선이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시골 동네 가면은 이제 이 하층민이 다니는 구역이 있고 상위시 다니는 구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우물도 완전히 따로 씁니다. 만약에 하층민이 상류층 우물을 썼다. 맞아 죽습니다. 소설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그 썩은 이제 하층민이 쓰는 우물이 썩어가지고 썩은 물을 두고 있어서 그 와이프가 목숨 걸고 상층민이 사는 동네의 우물을 밤에 떨어갔다가 놀라서 도망오고 못 떠오고 결국 썩은 물을 죽고 그 남편은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인도 하층민은 상류층의 우물을 뜰 수가 없고 어떤 지역은 신발도 못 신고 버스도 못 타고 심지어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뭄바이가 있는 마하시트라주는 지금도 20만 명의 사람이 인분을 집에 가서 옮겨주고 하루에 로띠 그 집마다 2장씩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2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원시 부족과 불가촉 천민 원시 부족이 높을까요? 불가촉 천민이 높을까요? 제가 이야기 좀 오래 생각 안 하게 드린다고 원시 부족이 높습니다. 왜? 제가 이제 원시 부족 불가촉 5명과 지냈다 그랬잖아요. 원시 부족 미나 부족 저 어디냐면 라자스탄의 미나 부족이에요. 걔가 이 크리켓 공을 갖고 막 놀다가 공이 불가촉 천민 몸에 맞았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크리켓하고 놀았는데 공이 불가촉 천민 맞았어 하는 순간 엄마가 물을 떠가지고 쌀이대로 되는 이제 그 초가집 같은데 지붕에 물을 뿌리고 거기서 물이 똑똑똑 떨어졌을 때 아 이제 성결해졌으니 됐다 깨끗해졌다. 다시 말해서 원시 부족도 불가촉 천민 몸에 맞은 공을 만지면 성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불가촉 천민 뭐고 원시 부족 뭔가? 원시 부족은 라자스탄, 쉽게 말해서 타르 사막 지역, 그리고 히말라야 산, 그리고 데칸곤 네, 일반 문화와 떨어져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원시 부족입니다. 한 이제 헌법에 정리되어 한 78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촉 천민은 누구냐? 같은 사회에 사는데 더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 청소부, 그리고 이제 뭐 빨래하는 사람, 그리고 토기 만드는 사람, 그리고 동물 잡는 사람, 가죽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부 다 불가촉 천민이다. 불가촉 천민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뭐냐면 청소부입니다. 아마 여기서 회사 운영하시는 분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보통 뭐 공장 같으면 파이베스, 리알하자 하고 청소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첫 경험이 그렇습니다. 작업자들이 나는 작업자로 입사했지 청소부로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죽어도 못합니다. 이래요. 왜? 청소는 하층민 중에도 가장 낮은 하층민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작업자라는 건 자기는 어느 정도 중간 지위를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작업을 해도 청소는 못한다. 이게 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시 부족 불가촉 천민이 14% 8% 2억 그리고 1억 즉 3만 명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2008년,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 라자스탄에 미나 부족이 있고 구졸 부족이 있습니다. 두 부족 다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미나 부족은 불가촉 천민으로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원시 부족 되어 있고 구졸 부족은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졸 부족 이제 어른들이 다 모여 생각하니까 미나 부족 얘들은 원시 부족 때가 놀고 먹어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시험 다 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하는데 우리 애들은 연락이 공부해도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제대로 못 살고 하니까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구졸 부족도 왕족 싫다. 우리 원시 부족 만들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못한다. 그거 어떻게 하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졸 부족이 한 게 그러면 좋다. 우리가 대대적인 이제 그 반대 시위를 하겠다 그러면서 뭄바이에서 구루강 그러니까 노이다로 모든 게 대비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기차철로를 이제 덜어내고 그 다음에 트럭은 불 지르고 하면서 저희 공장도 일주일 동안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또 그때 8시 뉴스를 봤는데 이제 구졸 부족하고 이제 미나 부족 모여 살아요. 그래서 미나 부족이 모여 사는 동네에 구졸 부족이 모였습니다. 왜? 이제 한판 붙어야 되니까 미나 부족 입장에서는 구졸 부족이
원시 부족 되면은 원래 민화 아버지 갖고 있던 포션이 줄 것 때문에 절대 구절 부족이 원시 부족은 안 된다. 구절 부족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원시 부족이 돼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도 해질녘 딱 봤을 때 텔레비에 보니까 낫하고 꽃갱이 들고 딱 서가 진짜 원시 부족 싸우듯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결국 이제 같이 붙진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경찰들이 통제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인지 아십니까? 공장 안에 민화 부족도 있었고 구졸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끼리 치고받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총무과장한테 야 애들 좀 관리해라 그럴 때 걱정하지 말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구졸 부족이래요. 구졸 애들이 꼼짝 못하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저희 공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2008년, 2010년 두 번이나 이제 그런 나도 원시 부족 만들어 주세요라는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보면은 지창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뭐 행정고시 패스하신 분들은 이제 제일 몸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의사, 엔지니어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는데요. 이제 저는 요거는 이제 제가 가난하게 살았던 친구 이제 여동생이 결혼한 걸 봤습니다. 결혼하기 3일 전에 이제 그 전에 원래는 그 브라만이 그 결혼 기일을 잡아줍니다. 잡아주는데 뭐냐면은 우리 같으면 궁합 보는데 32가지를 봐서 최소 25가지 이상이 남자가 우월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찰떡궁합입니다. 반 이상 무조건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 이상 돼서 결혼할 수도 허락을 딱 해주는 순간 뭐냐면 신랑 집에서 현찰 얼마, 타고 다니는 차는 뭐, 그 다음에 침대 쭉 리스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발주 리스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부 쪽은 이제 결혼하기 3일 전까지 다 모아서 친인척들이 모여서 리스트 확인합니다. 그래서 패키리스트 확인하는 거죠. 발주한 거하고. 그래서 뭔가 없다. 그러면은 여자 집에서는 뭐 가구는 예를 들어서 소파다 그러면 한 3개월 뒤까지 해주겠습니다. 그 대책 날짜까지 다 해서 하고 나면은 신랑 측 삼촌 정도가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잘해서 시집 보내는구나. 근데 대체로는 이렇게밖에 안 해 시집 보내냐라고 이제 그 기를 죽이고 결혼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 이제 결혼식 때 빠진 품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전화가 계속 옵니다. 엄마 우리 그 시아버지가 시엄마가 없다고 하면 난리쳐. 심지어 신문에 나오면 아그라에 있는 의사는 며느리가 지창금을 가져온다고 안 온다고 수술칼로 코와 얼굴을 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델리에 있는 에임스 병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신문에 사례로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시집간 친구 보니까 5년이 지났어요. 5년 뒤는 뭐가 오냐면은 엄마 우리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용돈이 부족하대 하고 용돈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럼 딸 낳으면은 집안이 거의 거들납니다. 그래서 딸이 태어났을 때 이제 쉽게 말해서 펀잡이는 특히 이런 그 지창금이 많은 지역은 딸 태어나면 죽입니다. 그래서 5세 이하를 봤을 때 아들 1000명에 딸이 800명대 700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딸을 죽이더라도 우유에 지식사 시키면 거룩하게 죽인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 입장에서 딸을 놓으면은 우유에 지식사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암 죽여야지는 뭐냐면 제가 우리 같은 추적 60분 같은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봤었는데 할머니가 손녀 태어나서 3명째 죽었어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지금 며느리 또 임신했는데 또 손녀 태어나면 죽일 건가요? 그 대답이 암 죽여야지 였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딸 하나가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10년 동안 그냥 손가락 빨고 모은 돈을 딸 하나 시집 보는데 듭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좋은 차, 가난한 사람은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해서 그렇게 지참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딸 3명이면 아버지 30년 돈 벌면은 그냥 딸 시집 3명 보내고 나면 집안 거들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델리에서 또 신문에 보니까 딸만 내신 집이 있었습니다. 큰 딸이 고등학생이 됐고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 어떻게 시집 보내지? 그 이야기를 큰 딸이 듣고 자기 여동생 3명과 함께 독약을 먹고 죽습니다. 유세는 씁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저희들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죽은 사건도 인도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남편 죽으면 그 생화장시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봤을 때 보면 와가지고 이제 왕비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남편이 좀 생화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교수님이라고 그랬죠. 아니 인도같이 이런 신도 믿고 다 하는 데서 왜 와이프를 생화장 시키냐 했더니 인도 와이프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서까지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간다고 그래서 꼬라봤죠. 이런 무슨 말도 안 소리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농담이고 당시에 한 명이라도 더 과부의 재산을 뺏고 이제 입을 줄이고 이제 그리고 다시 그 과부가 살아남아 있으면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왕따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완전히 사람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남편이 잘 살아있도록 못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길한 여자다. 그래서 동네 행사도 못 오고 이제 거의 인간 취급받지 못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편이 죽는 순간 모든 재산은 아들 것이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당시에 마약을 좀 쉽게 하고 그냥 같이 남편과 생화장되는 게 차라리 살아남은 것도 더 나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띠 제도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류층만 할 수 있습니다. 하층민은 사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820년 영국이 이걸 불법합니다. 왜냐하면 1817년에 웨스트 벵골에 700명이 생화장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벵갈 쪽은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 10살 이상 차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10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저쪽 지역에는 남편이 더 일찍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영국은 도저히 이렇게 멀쩡한 사람 생활은 안 된다라고 불법화했죠. 그렇지만 1997년에도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우리 공장 유피주였는데요. 거기에서 남편과 생화장을 되는데 누가 죽인지 아십니까? 친오빠, 친아버지가 죽였습니다. 왜? 우리 식구로 해서 죽어라. 다시 살아남아 있으면 한 번 더 시집 보내면 또 10년짜리 돈이 또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 죽은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친정에서 죽인 그런 신문 사례도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상류층이 남편 불타는데 뛰어들어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 이 세상에 또 사띠가 이 시기에 또 나타났다라고 막 칭찬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하층민이 뛰어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친년 남편 왜 뛰어들어 죽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하층민은 사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열심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한 2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슈화하는 순간 여자가 남편과 생화장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또 우리는 이제 그게 있죠. 연려문을 있죠. 근데 인도는 연려사원을 지금 제가 직접 방문했던 연려사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7명의 와이프가 같이 생화장됐던 그런 개념에서 지어놓은 게 연려사원입니다. 자, 그리고 채식주의. 너무나 다양한 채식주의입니다. 마늘, 양파도 먹지 않는 그런 마늘, 양파는 이제 회교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면 회교도와 같이 그래서 마늘, 양파도 먹으면은 이제 사람이 포화하신다 해가지고 안 먹습니다. 그리고 계란만 먹는 에그테리안, 그리고 피션 피시테리안, 그리고 닭 먹는데 계란 주고 다 먹는 애들 뭐 하여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원인들 속에 우리가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세청 분 가셨네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처음에 텔레비 만들 때 그 CRT 텔레비 브라운관 텔레비니까 백커버가 아주 크거든요. 그 박스에 인도네시아에서 당시에 새우깡하고 신라면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걸 찾다 못 찾았는데 애들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래 과자는 너네 먹어라 주고 이제 라면 먹으러 챙겼어요. 근데 후식 시간에 다 같이 선진국 한국에서 온 새우깡을 다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그중 직원 한 명이 와 새우 들었다 하는 순간 애들이 화장실을 몰려가고 다 토하고 그 다음날 3명 출근 못했어요. 일체유심조. 자기가 못 먹는 새우를 먹었다는 생각에 토하고 아파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야기 드리면 또 상위 계급에 되면은 이제 인도도 그 브라만 계급을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샤르마 중에 가짜 브라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팔 때 가르친 게 뭐냐면 고기 먹지 말고 이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즉 인도에서 상류층은 뭐죠? 고기를 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고기 안 먹고 뒤에서는 고기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기 잘 먹다가도 이제 딱 가서 저는 고기 안 먹습니다. 왜? 자기가 상류층인 척 해야 될 경우에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브라만이 고기를 먹거나 바다를 건너갔다 왔다 하면은 이제 소에서 나오는 5가지를 먹어야지 다시 브라만으로 자격이 회복됩니다. 소에서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우유, 그 다음에 우유기름, 그리고 이제 오줌과 똥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여기 카우 유린 통에 받아서 팝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도 애들이 술을 물이라고 속여서 먹게 한 건 괜찮지만 고기를 야채라고 속이 먹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답니다. 왜? 자기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브라만 같은 경우는 소똥과 소오줌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우리 인도 분에게는 절대 이제 고기를 이제 야채라고 속여서 먹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인도 사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인도에서 구루가 사부, 서성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인도에서는 인도산의 합리적으로 있죠. 신보다 구루가 더 중요합니다. 왜? 구루가 신에게 다가가는 길을 안내해 주니까. 그 신에게 가야 축복을 받는데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구루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유명하고 큰 정치인들도 구루 앞에서는 이제 발에 입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이 갖고 있는 구루는 기본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스승이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고 인도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 사람 마음속에 구루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인도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루 같은 상사, 구루 같은 사장님이 되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바른 말과 바른 삶도 있지만 이제 그 우미나 정책이 아닌 제일 중요한 건 인도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최대한 가르쳐주고 교육해줄 때 왜 이제 아리안족들은 교육보다는 우미나 정책을 써서 완전히 단절시켰지만 우리는 우리 직원이잖아요. 직원에 대한 배움을 해줄 때 그러면 실제로 보았을 때 이제 많이 잘 가르쳐 줬을 때 존경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인도 분들에게 많은 것을 교육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옳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인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구루 같은 상사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까 똑같은 이야기였죠. 코란과 이제 칼 둘 중에 뭘 쓸 때가 끝인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직원이라면 우리의 사원증을 갖고 있다면 이제 같은 한 형제 자매라는 개념처럼 한 직원이고 식구라는 것으로 챙겨준다면 인도 직원들이 이제 표현은 안 하지만 다 느끼고 로얄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 보고 가난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한 동료로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아마 하시는 사업들이 쉽게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영국은 영문학, 수학,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왜? 영국이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서 한국에 우승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 한국 방문입니다.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일본이 쪼매난 나라고 그냥 별거 아닌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한국에 살면 돈 많이 주니까 오케이 하고 다니지만 막상 한국을 갔다 온 친구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그 좋은 나라를 두고 왜 여기서 고생하냐고 진짜 고맙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신복이 될 겁니다. 왜? 한국을 보고 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인도 직원들이 천국을 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의 교육의 기회라든지 한국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2002년 이후로 우리 회사의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 모든 분한테 계속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실컷 교수 다 해놓으면 회사 떠나잖아. 그러면 저는 그랬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합시다. 그 돈 얼마 된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을 갔다 오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도 그게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많이 한국을 갔다 한국의 우월함을 느끼고 한국의 좋은 걸 느끼고 아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구나. 한국 가서 한국의 기본 문화 보통 우리 유튜브 같은 걸 봐도 유럽 사람, 미국 사람 한국에 와서
놀래전 카페라 간데 다 놀래전 가만 그 핸드폰 두고 가고 뭐 노트북도 도둑도 없고 길거리에 모든 물건을 팔고 있는 한국을 보면서 충격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보내서 우리 나라와 후손을 위해서 우리 여기서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조금은 돈 좀 써서 한국에 한 번씩 직원들 우수 인력들을 방문시켜 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가지는 사실은 조금 인도 분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인도 왔을 때 그 유럽 사람들이 인도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낙타입니다. 틈을 주면 과감히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보통 서양 사람들이나 그 중동에서는 쥐잡듯이 잡으면서 인도 사람이 일시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안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다 뺏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아까 여기서 대선에서 많은 이야기 들으셨지만 과거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인도 사람들에게 그 회사가 뺏기다시피 한 그래서 서류상으로 문제 있어서 잘 안 된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 심한 사막에서 저녁에 낙타가 추우면 이 텐트에 코를 싹 집어넣는다면 그래서 코를 싹 집어넣으면은 야 추우니까 코 정도 두지 하면 1시간 안에 낙타가 텐트 다 차지고 사람 밖에 나와 있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 사람들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표현은 낙타 같다라고 하면서 틈을 주면 절대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따뜻하지만 틈을 주지 말아야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말로 기마이 쓴다면 기분 좋으면 야 이거 너 해 하고 막 주잖아요. 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위에 어른이 마음 담아 우리를 챙겨주면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고마움을 갚지 이런 생각하는데 인도 사람들의 99.999%는 우리가 이유 없이 잘해주잖아요. 얘 쪼다 걸렸네. 이 쪼다를 어떻게 더 잘 우려 먹지? 그리고 또 이모 고모 숙모 다 뭡니까?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 돈 요만큼 가져와도 그 사람한테 아무 손실도 없고 우리는 도움 되니까 지혜롭게 많이 가져와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쪼다로 인식되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제 운전사가 이제 90년대입니다. 운전사가 있었어요. 운전사가 진짜 잘하고 다 잘했는데 이제 제가 제 차에 우리 출장 오신 분들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퇴근하고 했었는데 그 출장 오신 분들은 90년대니까 출장 오고 출장비도 받고 밥도 먹고 막 하고 술도 먹고 집에 갔다 되니까 운전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때 약속했던 게 그 당시에 50루피였습니다. 그 당시 같으면 이제 한 1.5불 되는 돈인데 그거면 이제 밖에서 밥을 사 우리가 밥 먹는데 얘도 좀 먹게 하자고 50루피 주자 우리의 불문율이었는데 술 먹고 차에서 내려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500루피 막 주고 막 돈을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딱 50루피 하는 사람 타면은 차를 험하게 막 몰고 그분은 괜찮은 그래서 클레임이 들은 거예요. 야, 김수생이 없으면 운전사가 이렇게 난리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래서 이제 불러가 면담을 했죠. 운전사 왈. 자기는 진짜 착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인데 당신이 제가 자기를 망쳐놨대요. 왜 당신은 소프트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머리에 이제 이 지혜를 돌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망쳐놨으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잘못된 보스니까 다른 좋은 보스 만나고 그러고 나서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 무언가 일단은 인도 분들입니다. 인도 분들은 한국 분을 착각하는 순간 우리만 마음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진짜 미안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까 뭐 우리 이수환님도 그렇지만 오른손에서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인도는 알게 해야 돼요. 딱 줄 때 너는 이거를 잘했기 때문에 이걸 더 준다고 하면은 절대 쪼들 안 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 챙겨주고 싶을 때 꼭 이유를 달고 잘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낙타가 되지 않고 그냥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사람들. 근데 그거 없이 우리 뭐 일본말로 기마에 쓴다고 기분 좋다고 막 챙겨주는 순간 그 사람 망치고 저 망칩니다. 자, 그거를 제가 초기에 왔을 때 한국 분들은 전 세계에서 인도 사람 제일 좋다 이렇게 삭삭하고 착하고 일장할 수 없다 그러고 인도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제일 좋대요. 왜? 그거죠. 처음에는 삭삭하고 삭삭한데 좀 이제 쪼다로 판단하는 순간 잔사기를 계속 치는데 그걸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보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돈 막 주고 하니까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야 뭐 이런 건부를 만났나 싶을 정도로 한국 사람 좋더라도 6개월 뒤에 딱 만나면 천하의 제일 나쁜 사람이
한국 사람은 천하에 제일 나쁜 사람이 인도 사람이래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신복이라고 믿고 열심히 챙겨줬는데 사기쳤으니까 바로 뚜껑 열리잖아요. 아는 순간. 그 뚜껑 열려 화내는 순간 인도에는 천하에 제일 나쁜 사람이 화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6개월 뒤에 만나는 거죠. 아니 왜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겠다는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 화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신복을 챙겨줬는데 사기치면 제일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6개월 뒤에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챙겨줄 때마다 이유를 꼭꼭 달아서 그러면은 인도 분도 편하고 저도 편합니다. 왜? 나도 꼭 챙겨주고 싶은데 챙겨줄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 챙겨주는 게 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찔러보기 문화, 이게 찔러보기 하면은 제가 평상시에 많이 썼는데 인도에서는 찔러보기 말합니다. 저도 한국과 찔러보기 많이 막 잘 주더라고요. 그냥 주세요 하면서 한국은 그 찔러보기 잘 안 당하니까 잘 주는데 인도 사람들이 찔러보기의 예가 뭐냐면 초기에 자전거 릭샤를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 릭샤를 타고 일정 거리 가면 3루피예요. 그런데 여름에 막 하는데 땀도 흘리고 있으니까 저는 또 5루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 릭샤는 고맙습니다 안 해요. 큰 소리로 여기까지 10루피인데 왜 5루피만 주냐요. 맨날 3루피 주고 왔는데. 그러면 온 동네 사람 다 모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인도는 흥정이 중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한 7루피나 8루피 끝내래요. 원래 3루피인데 고마워서 2루피 줬다가 지금 2루피 다 안 주면 집에 못 가요. 일단 인도 사람들은 찔러보기. 이제 아마 이 경험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찔러보기를 참는 방법. 자, 또 찔러보기 하면 또 아는 순간 또 한국 사람 이 또 뚜껑 열리고 스팀 팍 올라오고 화나죠. 그러면은 결국은 7루피 줍니다. 근데 제가 찾은 방법은 찔러보기 올 때 그냥 그때는 빙긋이 웃습니다. 다 안다. 그만하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서양 사람들이 인도 사람한테 표현할 때 우리는 뭐 꽃감보다 무서운 호랑이인데 이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인도 상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 총알이 2발 있고 한 발은 인도 상인을 쏘고 한 발은 뭐 하게 이래 묻습니다. 한쪽에는 호랑이 오고 호랑이 인도 상인 왔을 때 결론은 뭐겠습니까? 상식상 호랑이지만 호랑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도 상인이라면 쫓아가서 인도 상인을 확인 사살하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호랑이로부터 목숨 구하는 게 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인도 상인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내까지 딸까지 엄마까지 줄 수 있다고 인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인도 사람이 저한테 99%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은 자기도 믿지 말아요. 결국 그 사람 저 사기쳤습니다. 자, 이런 인도 상인의 모습.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우리 말씀도 잘 해주셨지만 서면상 인도 사람은 구두상은 전부 다 구두를 한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서면상 약속이 서면에 한 문장 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 사람에게 확실히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칼자루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도 많은 사람을 봤는데 자기 밑에 한 명의 신복을 두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칼자루를 내가 쥐다 느끼는 순간 바로 등 뒤에서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한 사람만 일시켜서 하면 편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꼭 2인자들을 늘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인자로 하여금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운영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를 느꼈을 때는 칼자루를 쥐었다 생각하면 뒤에서 찌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없이는 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 내가 없이는 이 부서를 운영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보스를 바로 등 뒤에서 칼을 찌릅니다. 왜? 이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인도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럼 막상 지내왔더니 그렇게 한 사람이 다 맡겼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등 뒤에 칼 찌를 때. 그때는 한 가지입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빼고 회사를 운영하셔야지 회사가 유지됐을 겁니다. 그래서 2인자 그룹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인도 사람이 감성적 합리적이면 창의력은 약한 인도 사람이다.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뭐냐면 제가 많은 사람 남자 인도 사람 물어보면은 단점이 뭐예요? 하면은 감성적이래요 또. 그리고 여자의 단점이 뭐예요? 하면 성질이 급하대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보면 이제 여자들은 월요일 날 좋은 남편 만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요. 금요일 날 아들 놓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요. 토요일 자기한테 화난 사람한테서 금식해야 되고 지금 또 좀 전에 그 뭐지 드시아라 있기 전 9일 동안 노라떼를 9일 동안 굶는 날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굶었을 때 소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면 남자들한테는 아들한테는 모든 걸 다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눈으로 봤던 건 5살짜리 집에 아들이 있었고 14살짜리 큰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3명, 넷째가 아들이었는데요. 막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큰 누나가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요리하던 아줌마 나오더니 큰 누나를 먼지 나도록 패더라고요. 네가 뭔데 아들한테 그러냐. 잘못은 아들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인도 남자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마마보이 됩니다. 그러면 인도 여자들은 다 어떨까요? 생존을 위해서 맨날 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동생이 잘못 맨날 억울을 당했으니 여자들 어떨까요? 성질이 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여성들 아주 생존력과 그리고 이제 일 독하게 하는 인도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인도 여성 일 잘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그 서러움을 갖고 한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뭐 조금만 빼빼 울고 그럴 거예요. 왜? 마마보이, 엄마 치마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많고 맞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화만 내도 막 울고 불고 삐지고 그럽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인도의 미술, 음악, 체육, 도덕 과목이 정규 과목이 없습니다. 비정규 과목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초기에 운동장 없이 했답니다. 왜? 스포츠는 뭐죠? 도전 정신과 협동심을 키우죠. 그래서 그리고 미술, 음악을 하는 거는 뭘까요? 요거는 창의력.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다소 사고력이나 창의력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일해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쉬운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소령 출신, 인도에서 소령이라 한다면 인도의 0점 몇 프로에 들어가는 아주 탁월한 남자들입니다. 근데 소령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분을 총무과장 뒀는데 우리 대장님께서 가시면서 저 화분 잘 갖다 놔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 왔어요. 미스기 좀 살려달래. 왜? 화분을 여기 들어가면 1mm 같아나 둘 수 있지만 잘 갖다 놓으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니까 도와달라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기 문 창 있네 여기 중간 여기 좀 갖다 놔 했더니 그 다음날 칭찬받더니 야 이런 게 있어. 근데 처음에는 못해요. 근데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은 창의력 사고력이 생기지만 초기 상황에서는 쉽게 말해서 미술 음악 이런 예술 쪽 과목 공부한 적이 없으니 이제 인도 분들이 쉽게 어떤 구도를 잡거나 이런 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고력, 창의력이 떨어진 걸 주고 에이 얘는 못났어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얘들은 수리력 확실히 탁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도의 탁월한 건 탁월하게 그리고 인도의 좀 약한 부분은 우리가 좀 코치해주고 가이드해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지시와 가이드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뭐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보스면 짜증나요. 나는 머리도 없냐 생각되잖아요. 대략 잘해봐요 하면 우리는 그런 보스를 좋아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포맷을 그려주고 요렇게 일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는 칼같이 잘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왜 해야 됐는지 설명을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하다 보면은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인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와 가이드는 꼭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네시, 아까 지혜, 꾀, 사기 부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화내는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큰바위 얼굴처럼 화날 때 한 번은 그게 웃고 잔사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화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내면 인도 사람은 요것을 삐져갖고 절대 일 안 합니다. 막 개깁니다. 짜증나.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차 한잔 하자고 앉힙니다. 앉히고 나서 꼭 이야기하는 게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고 아끼지만 네가 안 한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가 안 한 일에 화난 거지. 나 널 너무 사랑하고 아낀다 하면 100이면 100 다 펑펑 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낸 걸 본 적도 없고 또 상대방에 대한 그 내가 뭘 잡는지에 대한 걸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요한 거 아까 교육시킨다 그랬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구루가 되어서 가르쳐 주시고
화냈을 때는 꼭 차 한잔 하자. 전 요 이야기를 와서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 인도 사람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름에서 벽이 생기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실수로 화를 냈다면 한국 사람이 가장 큰 실수로 화내는 거예요.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꼭 차 한잔 하자라고 하면서 일에 대한 화가 난 거지 사람에 대고 화난 건 절대 아니라고. 왜? 우리 직원인데 무슨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일 안에서 다른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한 거니까 요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뭐냐면 사실은 인도에 사시는데 제가 2년, 아마 여기 2년쯤 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2년 쯤 되면 어떠냐면 인도욕 많이 합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 인도욕 다 했습니다. 인도 쓰레기 막, 인도 진짜 나쁜 놈 기억,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인도 싫어할 거면 인도에 왜 살아? 공감이 되지 않나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인도에 한 2년쯤 지난 분들 인도욕 많이 하실 거예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에 왜 삽니까? 그러고 나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인도에 좋은 거, 인도가 탁월한 거, 어떤 걸 찾아서 내가 인도를 좋아해야 인도에 살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또 사실 인도 좋은 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잠깐 이야기했지만 인도는 인도성명을 일으켰고 그 부처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친 나라입니다. 중국과 인도 누가 이겼을까요? 사상적으로는 인도가 이게 히말라야에 넘어서 부처님의 사상이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 중국 그 공산당 때문에 많이 사라졌지만 사상적으로 인도가 중국을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잣띠라고 했죠. 가문의 영광. 맞다. 자기 집안을 계속 먹여서 아잔타 에로라 습골에 가보신지 모르지만 거기는 그 세계의 가장 뛰어난 석공들, 그 집안은 계속 석공이 맺고 화가 맺고 그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 눈이 있는 분들은 인도의 작은 디자인 하나 보고도 놀랐습니다. 그 사실 인도의 수많은 디자인들, 유럽의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용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딴 이야기도 좀 많지만 인도에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걸 인식하고 인도 사람을 잘 활용하고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쌤이 빠르고 언어적 능력이 탁월한 인도였는데 영이라는 개념을 인도가 만들었어요. 인도가 없었으면 디지털 시대 없습니다. 우리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 일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영, 아무것도 없다. 무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 세릴 때 어떻게 세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가락 12개를 셉니다. 24까지 세립니다.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 다해 20까지 세는데요. 그래서 숫자 셈에서 인도가 앞섭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 몇 단 외우죠? 오리지널 16단입니다. 근데 24단까지 다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으면 얼마라고 얘들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리력은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도 힌디 자모음이 54개입니다. 제가 석사 과정 할 때 우리 교수님, 제가 힌디 다 알아듣고 다 읽고 말 다 하는데 쓰는 것 좀 첫째는 봐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54개예요. 같은 비슷한 단어만.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무슨 학위 받을 건데? 그래서 MA예요. 공부해. 그래. 그다음 저는 시험 칠 때 뭘 쓸지가 아니라 단어 외워서 단어. 워낙에 어려워요. 근데 인도 사람은 54개라는 힌디 모점 자원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500루피라는 거 이제 17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21개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인도 사람은 언어 환경이 기본적으로 두세 언어를 어릴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인도 분들 한국말 배우면 한국말 참 잘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숫자, 언어는 한국 사람보다 인도 사람들이 훨씬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한방유제, 인방약과 이제 요가의 나라라고 했죠. 아유르베다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허브 히말라야와 데칸의 약초의 보험입니다. 향신료 시키면 약점. 그래서 저는 인도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인도 음식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향신료는 대부분 한약재 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부지런히 챙겨 드시면 인도에는 100세 넘은 분이 몇 명 있다고요? 60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환경에 100세 넘게 60만 명에서 그 이유는 뭘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한약재를 꾸준히 챙겨 드시기 음식과 함께. 그래서 저는 인도 음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가는 물론 우리가 이제 하트 요가 아주 요가를 통해서 건강을 해보고 제가 또 하나 권하고 싶은 오일 마사지. 이 오일 마사지는 그냥 오일 마사지가 아니고 케랄라 전통 오일 마사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팔순 되셨을 때 인도를 모셨습니다. 케랄라에 모시고 갔고, 그리고 케랄라에는 전통 마사지, 그때 대장암을 50% 자르고 오셔서 이제 저는 마지막 여행을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서 케랄라 전통 오일 마사지 받고 나서 나오시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7년 지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케랄라 천연 오일 마사지, 그 오일에는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인도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러시아 또 이제 미국 이러지만 인도도 1962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너는 가난해 먹고도 살지도 못하면 물론 너가 우주 과학을 하냐 막 그랬어요. 하지만 인도는 무엇을 위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했냐면 소달구지, 이게 실제로 인도 우주연구소에 나오는 거기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인공위성들을 저는 소달구지에 싣고 가서도 이제 처음에 러시아를 통해서 발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99년에는 우리별 3호 인도에서 쏘아 올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인도와 한국 관계. 물론 이게 정설일 수도 아닐 수 있습니다. 허왕호가 AD 48년에 아위다 공주가 우리 김수루 왕과 결혼해서 수많은 이제 후손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인도와 한국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가 섞인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 인도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챙겨준다면 인도 사람들도 우리 진심으로, 사실은 우리는 외갓집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갓집이 잘 되도록 우리의 가진 기술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잘 키워주고, 그 우리 후손들도 우리 한국과 인도가 좋은 관계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한국 전쟁할 때 675명의 의료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루 수장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치유해주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준 작은 도움이 됐던 인도입니다. 인도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S 8세기 나란다 대학에 통일신라승이 많이 다녀오면서 인도의 많은 문화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더 나은 인도와 한국 관계를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다음 우리 후배들이 왔을 때 또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회사를 위해서, 내가 사는 도시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과 인도의 앞으로 다가올 후배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선사하는 인류 사회의 발전의 보탬이 되는 오늘 하루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